어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아침부터 남편에게 이거 긁었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이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네요. 6131번 쓰시는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남편에게 보내주세요. 미안하다고 적어가지고. 그리고 역시 전국 일주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좋으시다니까요. 제가 피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더니 1698번, 8405번 놀러 오세요. 멋진 곳 안내해드릴게요 하시고, 백성현님 부산 여행지로 흔크니, 오륙도, 온천천, 유행공원 등등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이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 나와가지고 부산 유행공원 알려준다고 했는데 잘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그리고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릴게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 충주와 괴산에서 과수 화상병이 한 건씩 추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구제역은 지금 잠잠한 상태인데요. 이 과수 화상병은 꾸준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주시 동량면 그리고 괴산면, 괴산군 불정면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발생 면적은 1.5헥타입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발생 면적은 충청북도 내에서만 11.6헥타로 증가한 상태고, 충주가 41건, 제천 5건, 증평, 제천 각 1건, 괴산 4건, 부천 4건입니다. 지난달 9일에 이제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뒤에 현재까지 과원 39곳 지금 매몰 처리가 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금 6개 시군 20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또 발생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유, 걱정이네요. 인천 앞바다에서 조개 잡던 행락객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지금 연이어서 인천 앞바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4시 27분쯤에 옹진군 영흥도 내리 인근 갯벌에서 60대가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물이 들어와서 갯벌에 고립됐다 이렇게 직접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구조대 투입했고 해변에서 400m가량 떨어진 갯벌에서 구조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그럽니다. 밤에 그 갯벌의 불빛을 이용해서 어패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을 이제 하던 중에 물이 들어와서 고립됐고 숨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정확한 경위 조사 중이라 그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 앞바다에서만 한 달 안 된 사이에 4명이 이런 유사한 형태로 사망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해경 측은 갯벌에서의 안전사고 막으려면 물대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수칙 준수 반드시 좀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물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고, 이게 차근차근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돌아서 들어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모르고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출근길 지하철 내에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오늘 발생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 8시 20분께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그 상행선 그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역주행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지금 3명이 허리,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를 이제 받았다고 하고요. 나머지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을 태우고 정상 작동하던 중에 갑자기 일시 정지를 했고 수초 뒤 뒤쪽으로 밀려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영상에서도 확인이 이제 가능한 그런 그 상태인데요. 지하철 사법경찰대 그리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 현장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5시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노조 측에서 예고한 투쟁 기간은 오는 15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쪽 빼기 민영화 추진, 또 SR
부당특혜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노조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법 투쟁 기간 동안에 무궁화호 4편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KTX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고레일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 열차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고레일 측은 미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준법 투쟁 기간 중에 특세권 환불, 변경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종합 포털 사이트 복지로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비롯해서 복지급여 신청, 증명서 발급, 복지지갑, 맞춤형 급여 안내 이런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고요. 로그인과 이들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 정보 제공은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12일 오전 9시부터 이제 일단 재개는 될 예정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11일에 강원도 문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별자치도로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관련 행정 개편 내용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이후에 오류가 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당진시에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국 종합 처리장이 들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진시 우강면에 하루 120톤의 백미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2 통합 미국 종합 처리장 중공을 한 거고요. 부지 면적 29,000 평방미터 정도 되고 건축 면적만 7,128 평방미터라 그럽니다. 시간당 백미 5톤의 세계 라인 가공 시설, 30톤 10기의 건조 시설, 500톤 12기의 저장 시설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당진의 합덕 신평 우강 성문 고대 면천 대오지 정비 8개 지역 농협이 공동 참여하고 당진시 농협쌀 공동조합법인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일주 박주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은 기억해야 할 분들이 많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가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산에는 호국보훈과 관련해서 특별한 공간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묘지인 유엔 기념공원,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유엔군을 기리는 공간인 유엔 평화기념관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들 공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6.25 전쟁에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이 참전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에서는 유엔의 결의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이 참전을 했다라는 점 좀 특별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16개 나라는 군사적 지원, 그러니까 군인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을 포함해서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개 나라가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한국전쟁이 격화되면서 남북한 군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사상자도 속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군 희생자를 안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졌고요. 1951년 1월부터 유엔군 묘지 조성 계획을 유엔 안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던 부산 쪽, 그러니까 이제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남 동래군 당곡리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유엔군 묘지를 세울 계획을 세워서 1951년 4월달에 유엔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산에 유엔 묘지가 생겨나니까 각 지역에 이제 사실은 감회장을 했었던 유엔군들이 있습니다. 개성, 인천, 대구 이런 곳들에 있던 전사자 유해를 옮겨와서 안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한 개 대대 병력이 시신 수습만 전담하는 부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부대였는데 유엔군 전사자 유해도 같이 옮겨놓은 임무를 맡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엔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해들이 부산 유엔 묘지에 안장되어 있나요? 네, 유엔 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 당시 가장 그 수가 많았을 때는 11,000명 정도의 유엔군 전사자가 이제 안장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각 나라에서 뭐 신원 확인이라든지 또 본국 후송 요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16나라 한 2,200명 정도의 그 전사자가 유엔 기념공원에 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군 전사자는 모두 4만 명에 이르는 많네요. 엄청난 이제 희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사 군인의 유해는 공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일본 고쿠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지금 유엔 기념공원에는 원칙적으로는 미군의 전사자 유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다 옮겨가는군요. 네. 그러면 미군 유해가 없다면 현재 유엔 기념공원에는 어느 나라 군인들의 유해가 가장 많나요? 네, 비율로 볼 때는 네덜란드가 많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영국군, 터키군의 숫자가 이제 가장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유엔 기념공원에 가면 미군 무덤이 한 36기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전쟁 당시 전사자는 아닌데요. 네. 전쟁이 끝난 뒤 이제 돌아가신 분들, 우리 이제 본인이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또 유가족들이 이분은 한국에 묻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나중에 묻힌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 묘지가 유엔 기념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의 과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유엔 묘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이 운영하는 이제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55년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유엔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교섭을 하게 되고 한국 국회 역시 이를 지지하는 건의문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9년이 지난 1959년에 유엔과 한국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토지를 이제 그 기증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유엔 묘지를 유엔 기념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유엔 산하의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유엔 기념공원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이제 관리를 하게 됐고요. 1973년부터는 별도의 국제관리위원회를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도 카투사가 있기 때문에 일원이 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2001년부터는 한국의 부담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부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엔 기념공원은 한국사를 비롯해서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 국제 평화에 기여했고 특히 이제 무력 침략에 대해서 응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공간이 특별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유엔군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국 전쟁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국군 희생자만 생각을 하지만 유엔군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에서 볼 때는 이 공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꾸며야겠다,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엔 기념공원 바로 옆에 부산 시립박물관, 부산 문화회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역사, 한국 현대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문을 계획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콩 게시판에서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저 지금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최근 들어서 높아지면서
유엔 기념공원도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 기념공원에 그러니까 그 파병을 했던 나라들의 어떤 국가 관계자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꼭 헌화 내지는 어떤 방문을 해서 추념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부산에서 볼 땐 이 공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엔 평화문화특구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유엔군 전사자 4만 명 전원의 이름을 새겨놓은 명판을 만들어서 그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다만 이곳이 묘지이다 보니까 유엔군 한국전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엔 기념공원이 보이는 곳에 2014년에 유엔 평화기념관 일종의 이제 박물관 같은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22개 나라 그리고 유엔군에 대한 다양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군의 1차 임무는 북한군 그리고 중국과 싸우는 것이었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여러 인도적인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의 일부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투 외에 당시 한국을 위한 유엔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유엔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참전을 했지만 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튀르키예 군대 같은 경우는 네. 한국의 고아들을 조금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를 수 있는 앙카라 고아원이라는 걸 부대 안에 만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 잃은 아이들도 많았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 군인과 인연을 맺었던 한국 아이와 관련된 당시 이제 아일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그런 어떤 아이와의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유엔군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전쟁으로 여기에 파견이 돼서 왔지만 한국 사회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점에서 유엔군의 모습은 또 여러 면의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엔 기념공원 그리고 유엔 평화기념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전을 한 거잖아요. 이런 유엔군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약간의 의무감이 드는 그런 네.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유엔 평화기념관에 평화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그래서 유엔 평화기념관 안에 유엔 국제 평화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본다면 평시에 또 전시에 어떤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이제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바다 뭐 보고 이곳저곳 좀 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명 들은 유엔 기념공원을 이제 갔다 오면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에게도 좀 역사에 대해서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군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부산 이야기 했더니 1285번 쓰시는 분 또 올려주셨어요. 사심 없이 부산역 앞에 초량시장 내 할머니가 하시는 떡볶이집 가보세요. 라고. 광고 절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떡볶이 좋아해요. 꼭 가볼게요. 0505번 며칠 전 코로나 끝나고 지역 축제를 해서 손자와 손잡고 가서 손자가 뻥튀기를 사달라 해서 한 봉지를 사는데 완전 이것을 씌워서 산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좀 아쉽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3252번 안 좋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약수터. 그 앞에 오가는 분들 마시라고 고이 들어있는 조그만 조롱박 이것. 갈증 해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누군가 놓아둔 이것의 고마움을 느끼는
있는 하루였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탁 약수를 담아서 마시는 그 시원함이 저도 느껴지네요. 2290번 학교에서 북두칠성 모양을 나타내는 그 시험 문제에서 국자라고 써야 하는데 이것이라고 쓴 친구가 있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라고 쓴 거예요. 북두칠성 모양을. 3369번 옛날에 이사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턱에 바가지 놓고 깨는 풍습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바가지 하나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퀴즈 정답 바가지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릴게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병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병입니다. 신성원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세계 토론대회 챔피언 서보현 씨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서보현 씨의 어린 시절은 토론왕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민 가서 영어도 안 되고 학교도 적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우연히 토론 클럽에 가입하면서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서보현 씨에게 토론은 낯선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의 방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 세계 토론대회 챔피언이 됐습니다. 상대방과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토론. 우리나라도 이런 토론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보현 씨의 토론 비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토론 서보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구주로 하셨고 중학교 5학년 때 이제 토론반에 들어가서 토론의 매력을 느끼고 기분은 간단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영어도 안 되는 데다가 친구들이 내 말 잘 안 들어주는데 토론을 할 때 다 들어준다. 그리고 토론을 할 때 내 말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고 좀 매력을 느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또 하버드로 미국 대학으로 가서 또 하버드에서 또 4년 장학생의 상위 2%에 또 성적을 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기자생활도 잠깐 하고 중국 칭화대에 가서 석사위원 현재는 그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분인데 어제 말씀드린 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선망하는 부러워하는 그 용어로 스펙입니다. 정말 훌륭한 스펙이신데 저는 어제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귀에 쏙 들었어요. 하나는 토론은 이기는 게 아니고 이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내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고 상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갈 것이냐. 이게 토론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자기 생각이 맞다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하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도 하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이제 토론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두 가지 다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시다가도 뭐 이런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하고 직성이 풀리고 이기려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어찌 보면 내가 더 맞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자기 생각에 확신이 들 때 우리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려고 뭐 노력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이 보기에 한국의 어떤 토론 문화랄까? 토론이 우리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한국에도 토론에 대한 정통이 있지 않을까. 전통이? 네, 이렇게 그 교육을 중요하게 하고 옛날부터 철학적인 적에도 어떤 철학적 배경도 있고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독립운동도 할 때도 이런 나라의 그 미래에 대한 대화가 많았고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도 네, 그럴 때도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 한국에도 그런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의 전통이 네, 그리고 그 토론을 그 시민들이 배우고 그러려면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정치가 나의 문제다. 그런 생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굵은 있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한국도 바탕은 좋은 네, 바탕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뭐 그 다른 민주주의들이랑 비슷한 그 양극화 그런 환경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네, 그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런 그 우리의 다른 면들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요. 나쁜 얘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제가 저 세계 토론 챔피언을 2번 했는데 한국인으로 한 거잖아요. 어제 잘 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국인으로서 그런 토론에 대한 스타일도 있구나. 한국인의 토론의 강점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경청의 중요성. 우리 경청 잘하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뭐 저는 그 어린 나이라서 그랬는지 그래도 그 어른 부모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은 그 경청 잘했어요. 그런 거는 있잖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 눈치 저 이렇게 그 눈치가 경청하고 직결돼. 네, 그 분위기 파악하는 거, 네, 분위기 파악하는 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지 왜 눈치채는 거. 맞아요. 어른 때도 그런 거를 잊지 않으면서 그렇죠. 또 하나 있다. 우리 승부욕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을 승부로 그렇게 보는 그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지식이 힘이다. 그리고 연습하는 게 힘이다. 그런 것도 제 스타일에 많이 도움된 것 같고요. 노력을 우리가 좀 많이 하죠. 그렇죠. 노력 우리 저력이 있어요. 네, 그런 힘. 그 말씀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여러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양, 그 밭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름진 토양에서 왜 현재 우리나라는 토론이 안 될까? 되게 뭐 토론하면 막 언쟁으로 하는